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교조 합법화 문제 또다시 뜨거워지겠는데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법원으로 가기까지도 했었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좀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화 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는데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다시 합법화하면서 이게 또 얼마나 갈등이 일어날까 싶은데 여러분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는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우리는 반대다. 네, 우려한다. 여러분의 의견, 국민의 의견이 더 중요하죠. 보내주시고요. 그동안 우리는 행간가죠. 네, 요즘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꼽자면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예. 취임하자마자 주말도 없이 열흘 넘게 쉴 틈 없이 일을 했는데 오늘 하루 연차 휴가를 냈다고 하죠. 그렇더라고요. 또 쉬지 못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기자들입니다. 청와대 기자들. 네, 문재인 대통령 움직이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하고 각종 스트레이트 기사에 분석 기사까지 써내야 하니까 24시간이 모자라는데요. 이 3D 업종 돼버린 청와대 기자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3D, 3D 업종. 3D라고 해도 됐죠, 이제. 3D 업종이 돼버린 청와대 기자들 정말 맞아요. 얼굴 못 봅니다, 그분들. 네, 맞아요. 주말에도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 그냥 발표가 아니라 그야말로 파격적인 발표들이라서. 예,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인사 발표가 좀 있어서. 전혀 못 쉬었겠어요. 네, 이 예측 불가능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하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꼼짝 말아요. 그 앞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바쁜 생활을 하는 건 좀 새삼스러운 뉴스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은 탄핵 직후에 각 당 대선 경선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때부터 문재인 후보를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청와대 기자로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야당 출입 기자들이 문재인 맞아요. 후보의 이른바 마크맨이었죠. 담당이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마크맨들이 그대로 청와대로 출입 기자가 된 거예요. 바뀐 거죠, 출입처가. 그러니까 하루가 1년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에서 엄청난 기사거리가 쏟아지니까 이거 소화하는데도 허덕허덕했거든요. 근데 취임이 일주일가량 돼서 이제는 주말 맞아서 쉬려나 보다 했더니 대통령이 또 등산 가재요. 내가 정말 이러려고 청와대 기자 됐나 자괴감이 들 정도의 상황이 된 거죠.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등산 가자는 건. 3D 업종이 된 청와대 기자들. 이 뉴스의 이면에도 뭐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인간은 정말 특전사 출신 대통령이 맞긴 했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 선거 기간 중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대표적인 게 이 침해설이었어요. 침해설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월호 방명록 날짜 잘못 적었다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이제 퍼뜨려지기 시작했고요. TV 토론 룰을 정할 때 이 스탠딩 토론을 하는 게 조금 하여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 있기 힘든 거 아니냐. 건강 이상한 거 아니냐. 체력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또 경선 때 사다리 타기 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잘못 탔다고 해서. 맞아요. 문재인 캠프에서 우리 후보 특전사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해명하느라고 아주 진땀을 뺐는데 막상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황당한 소문이었는지 그냥 확인이 된 거죠. 문재인 대통령 동선을 기자들이 쫓아가기가 너무 벅찰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예측 가능하면 모르겠는데요. 뉴스가 안 나와도 될 때에서 자꾸 나와요. 무슨 말씀? 대통령이 설치바람으로 참모들하고 커피만 마셔도 뉴스. 5.18 기념식 가가지고 유가족 안아줘도 뉴스. 다 뉴스잖아요. 그거 다 쫓아가면서 다 따라가줘야 되니까 기자들이 얼마나 사실은 벅차요. 그렇겠네요. 더군다나 인사 발표할 때 대통령이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모들하고 회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나온 거니까 그 배경이 뭔지 이것도 취재하려면은 그것도 다 기자들이 따라가면서 복기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등산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3D 업종 아니면 뭐겠어요. 아이고, 등산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못할 직업이네요. 청와대 기자. 그렇죠. 두 번째 인간은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예측이 다 빗나가고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스타일은 한마디로 파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은 파격이 아니라 그냥 깜짝 이거에 가까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은 좀 뭐랄까요. 즐거운 파격이라고 해야 되나. 평가가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중앙지검장 인성 발표할 때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입에서 윤석열 이런 이름이 나오자마자 기자들 사이에서 어땠어요? 와. 기자들도 놀랬다는 거죠. 탄성이 나왔죠. 조국 민정수석은 또 어땠습니까? 이때도 역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심지어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 이거 외모 패권 기사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자들이 참 힘들죠. 그러네요. 어제 휴일에 단행되는 인사는 또 어땠습니까?
경제부총리 김동연, 예. 외교부 장관 강경화, 예. 청와대 정책수석의 장하성,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의 김광두. 이거 뭐 기자들 입장에서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청계천 판잣집 출신, 안철수 멘토, 박근혜 경제교사까지 한 명 한 명마다 기사를 따라 써야 될 정도니까 이거 기자들 입장에서 이 인사의 행간을 읽기도 벅차다는 거죠. 그러네요. 극한 직업 맞네요.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우리도 질문 좀 해보고 싶다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기자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기자들이 얼마나 욕먹었어요. 질문도 못하는 기자. 네. 근데 받아 적기만 한다.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전혀 달라졌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막 인선 발표하죠. 근데 예정에 없던 질문 던집니다. 질문 있습니까? 기자들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잖아요. 이 말 듣고. 예. 질문을 못해가지고 쭈뼛쭈뼛했잖아요. 이 청와대 기자들은 이제 질문하는 법도 연습해야 될 지경이다. 사실 연습이 안 돼서 좀 당황한 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든데 질문까지 연습해야 하는 이런 이제 청와대 기자들의 어떤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제는 정말 기자들이 국민들을 위한 워치독이 돼줘야 한다.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 청와대 기자 좀 보강해줘야겠어요. 인원수라도. 그래 맞아요. 예, 해줘야 돼요. 쓰러지겠네요. 김정숙 여사까지 따라다녔어요. 여기까지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대 업종 아니면 뭐겠어요. 아이고 등산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못할 직업이네요. 청와대 기자. 그렇죠.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예측이 다 빗나가고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스타일은 한마디로 파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은 파격이 아니라 그냥 깜짝 이거에 가까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은 좀 뭐랄까요. 즐거운 파격이라고 해야 되나? 평가가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서울중앙지검장 인성 발표할 때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입에서 윤석열 이런 이름이 나오자마자 기자들 사이에서 어땠어요? 와. 기자들도 놀랬다는 거죠. 탄성이 나왔죠. 조국 민정수석은 또 어땠습니까? 이때도 역시 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심지어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 이거 외모 패권 기사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자들이 참 힘들죠. 그러네요. 3D 업종 돼버린 청와대 기자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3D, 3D 업종. 3D라고 해도 됐죠, 이제. 3D 업종이 돼버린 청와대 기자들 정말 맞아요. 얼굴 못 봅니다, 그분들. 네, 맞아요. 주말에도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 그냥 발표가 아니라 그야말로 파격적인 발표들이라서. 예,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인사 발표가 있어서. 전혀 못 쉬었겠어요. 네, 이 예측 불가능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하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꼼짝 말아요. 그 앞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바쁜 생활을 하는 건 좀 새삼스러운 뉴스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은 탄핵 직후에 각 당 대선 경선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 이때부터 문재인 후보를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청와대 기자로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야당 출입 기자들이 네, 문재인 맞아요. 후보의 이른바 마크맨이었죠. 네, 담당이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마크맨들이 그대로 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또 뭐 경선 때 뭐 사다리 타기 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잘못 탔다고. 해서. 맞아요. 문재인 캠프에서 우리 후보 특전사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해명하느라고 아주 진땀을 뺐는데 그렇죠. 막상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황당한 소문이었는지 그냥 확인이 된 거죠. 문재인 대통령 동선을 기자들이 쫓아가기가 너무 벅찰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예측 가능하면 모르겠는데요. 뉴스가 안 나와도 될 때에서 자꾸 나와요. 무슨 말씀? 대통령이 설슈바람으로 참모들하고 커피만 마셔도 뉴스. 아하. 5.18 기념식에 가가지고 유가족 안아줘도 뉴스. 예. 다 뉴스잖아요. 그거 다 쫓아가면서 다 따라가줘야 되니까 기자들이 얼마나 사실은 벅차요. 그렇겠네요. 더군다나 인사 발표할 때 대통령이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모들하고 회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나온 거니까 그 배경이 뭔지 이것도 취재하려면은 그것도 다 기자들이 따라가면서 복기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다가 또 등산까지 가야 되니까.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교조 합법화 문제 또다시 뜨거워지겠는데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법원으로 가기까지도 했었는데 예. 정치권에서 먼저 좀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화 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네, 뜨거웠는데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다시 합법화하면서 이게 또 얼마나 갈등이 일어날까 싶은데 여러분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는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우리는 반대다. 네, 우려한다. 여러분의 의견, 국민의 의견이 더 중요하죠. 보내주시고요. 그동안 우리는 행간 가죠. 네, 요즘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꼽자면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예. 취임하자마자 주말도 없이 열흘 넘게 쉴 틈 없이 일을 했는데 예. 오늘 하루 연차 휴가를 냈다고 하죠. 그렇더라고요. 또 쉬지 못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기자들입니다. 청와대 기자들. 네, 문재인 대통령 움직이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하고 예. 각종 스트레이트 기사에 분석 기사까지 써내야 하니까 뭐 24시간이 모자라는데요. 예. 이 쓰리 청와대에 따라 들어간 출입 거죠. 기자가 된 거예요. 예. 바뀐 거죠. 출입처가. 그러니까 하루가 1년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에서 엄청난 기사거리가 쏟아지니까 예. 이거 소화하는데도 허덕허덕했거든요. 근데 취임 일주일가량 돼서 이제는 주말 맞아서 쉬려나 보다 했더니 대통령이 또 등산 가재요. 내가 정말 이러려고 청와대 기자 됐나 자괴감이 들 정도의 상황이 된 거죠. 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네. 등산 가자는 건. 3D 업종이 낸 청와대 기자들. 이 뉴스의 이면에도 뭐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인간은 정말 특전사 출신 대통령이 맞긴 했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 선거 기간 중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대표적인 게 이 침해설이었어요. 침해설 있었죠. 그러니까 세월호 방명록 날짜 잘못 적었다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이제 퍼뜨려지기 시작했고요. TV 토론 룰을 정할 때 이 스탠딩 토론을 하는 게 조금 하여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 있기 힘든 거 아니냐. 건강 이상한 거 아니냐. 체력이 뭔가 문제.